유산균 같은 교강사 닥터웰 양진욱 교수입니다. 벌써 이제 6주차네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 이제 문법이나 이제 판다스 문법이나 어떤 실습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 데이터를 저랑 같이 어떻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실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할 겁니다. 조금 분량이 길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하나 해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셔야겠죠. 자, 파이썬 판다스로 데이터 시각화 통계 그래프 두 번째 이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시에 보시면요. 스캐터 플롯 3점도 그리기야. 3점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EDA 분석, 즉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딱 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볼 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팅을 한다면 처음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죠.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게 판다스고요. 그 데이터 프레임을 플러팅, 즉 그림을 그려줘. 어떻게?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x하고 y축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 평면상의 x축, y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w 값을 x에 넣고 h라는 값을 y에 넣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에 설명이 잘 돼 있죠. 스캐터 차트인데, 즉 3점도 차트, 표를 그림을 그려줄 건데 뭘 사용해서 using pairs of po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점으로 나타나죠. 그거의 쌍으로, 그렇죠? 한 쌍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위치 정보가 있잖아요. x, y축에 있는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캐터 플롯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캐터 플롯 can be drawn, 즉 뭐냐면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 있어요. 뭐 함으로써 by죠. by using the data frame plot scat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렇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불러서 그림을 그려주겠다 이거죠.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scatter plot requires numeric columns, 이거 중요합니다. 즉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숫자로 되어 있는 열 벡터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열 벡터를 가지고 온다 이거죠. 이게 중요해요. For the x and y axis. 뭐예요? x랑 y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되지, 아니면 코드 에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죠. x하고 y 키워드가 반드시 명시되어져야만 한다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캐터 플롯 3점도 그리기를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 받으시고 플롯 부르시고 스캐터, 그 다음에 x, a, b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50은 사이즈 크기를 여러분이 정하고 옵션입니다.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표로 나올 건데 그리드라고 하면 격자죠. 격자를 true라고 하면 이렇게 격자 모양이 나와서 조금 정밀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 20, 30 빈도인데 내가 좀 정밀하게 알고 싶어, 이렇게 점 찍힌 게, 그러면 이 격자를 그리면 조금 좋겠죠. 여기 반드시 여기 썼죠. x, y축 값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지정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6주차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차 실습은 우리가 통계 분석에 관한 내용 중에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판다 스캐터 플롯, 그렇죠? 3점도에 대해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링크, 우리 판다스 공식 문서를 가셔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scatter plot이라는 건 can be drawn by using the data frame plot scatter method라고 나오죠. 자, scatter라는 이 method죠.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게 결국 method, 방법이라는 뜻이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우리가 3점도는 어떤 데이터 형태를 그냥 x축 대비 y가 얼만큼 변하는가, 한 단위 변할 때 그걸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써 있지만 뭐가 여기냐면 numeric columns다. 그렇게 나와 있죠.
뭐냐면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그게 숫자형 데이터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실습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이건 익숙하시죠? 이제 npr is parems가 false, 즉 우리가 유니코드 에러 거기서 마이너스 폰트가 깨지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삽입해주고 매플라립에서 inline 하면 라인을 안에 그려주기 위해서 이 코드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어디 한 구석에 잘 보관해 놓으라고 했죠. 우리 판다스를 부르기 위해서 import pandas as pd, 그렇죠? 이거 별칭을 나타내고요. numpy 부를 거고 매플라립의 pyplot 그걸 plt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매플라립 자체를 npl이라고 해서 부를 겁니다. Shift 엔터 키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 건데요. 우리가 컬럼이 있어요. 컬럼을 A, B, C, D 이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자, 4개의 컬럼을 만들 거고 여기 보시면 numpy에 랜덤하게 rand 함수니까 이 뭐예요? 50개의 데이터 50 곱하기 4, 그쵸? 매트릭스 형태죠. 50개의 4개의 컬럼이 있는, 그쵸? 50개의 행과 4개의 행이 있는 그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서 A, B, C, D 4개의 컬럼에 넣어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부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랑 다르죠? 왜 랜덤하게 만들어졌을 테니까 숫자가 다르게 A, B, C, D 4가지 컬럼이고 쭉 내려보시면 0부터 49까지니까 50개의 데이터가 행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플러스 스캐터라고 하면 스캐터 플러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했어요. 메소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X에는 A를 Y에는 B를 입력하고 이건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스캐터 플러스는 X축, Y축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X, Y 값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되고요. S는 30 이제 사이즈의 뜻이에요. 그리드는 true라고 하면 이 옵션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격자 무늬를 나타내 달라. 여러분 이게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Shift 키 누르고 탭 누르면 딱 스트링이 나오죠. 다큐멘트 형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create a scatter plot. 근데 scatter plot을 생성해줘. with varying marker point size and color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데이터가 달라졌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X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플롯을 우리가 스캐터 플롯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플롯을 그려줘. 스캐터 플롯을 A, B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컬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어디 있냐? 여기 좀 위로 올릴까요? 스트링에 쭉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컬러나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컬러는 다크 레드로 만들 거고 이제 레이블을 주겠다 이거야. 라벨링을 하다 이제 그룹 1, 그룹 2로 레이블을 하겠다. 라벨링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A, B가 있고요. 우리가 C라고 하나 또 C, D라고 우리가 그룹을 같은 X지만 랜덤하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룹 2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컬러 다크그린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룹 2를 만들어서 라벨링을 하고 AX는 AX 요 AX를 담겠다 이거죠. 그걸 해가지고 표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보시면 그룹 1, 2로 3점도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죠. 다음 우리가 축을 3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df plot scatter를 하시고요. C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100개 그쵸? 사이즈는 100 사이즈로 이건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3개의 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f 플러스 스캐너를 하고 a, b 하고 이제 2개의 축이에요. 여기서는 x축, y축에 자 뭐냐면 이 사이즈를 df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c 값을 만들어 주죠. 원래 이 c 요거예요.
요 C값 요거를 이제 표현을 아까 보면 여기 그룹이 4개니까 어떻게 보면 컬럼이 이걸 A, B, C, D 형식으로 나눈 거잖아요. 2개 그룹으로 A, B를 같은 그룹, C, D를 같은 그룹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한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3개 축을 한꺼번에 보고 싶어서 평면에 2차원 평면에 보고 해서 3개의 축을 생성해서 비교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DF에서 C 컬럼으로 갈 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 C 컬럼에 있는 거를 사이즈로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작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00 사이즈로 커가지고 표현을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녹색으로 하면 안에 입력하는 거고 안에 파란색이면 우리가 어떤 거를 커맨드 명령을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A를 눌러보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복사해서 붙여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항상 코드를 보시면 그게 왜 들었을까? 처음에 그 세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C로 표현을 하는 거죠. X축, Y축에 A, B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C를 갖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A, B에 있는 값으로 X축, Y축 값을 하는데 C에 따라서 사이즈는 C에 따라서 변화를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삼점도에서 크기를 나타내 가지고 어떠한 영향력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3개로 나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선순위를 A, B 그리고 뭐에 따라서 우리가 by 그룹 by 할 때랑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X축과 X축에 따라서 Y축에 대해서 배우고 그게 기준은 뭐에 의해서 by C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 판다스에 있는 내용의 코드를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다시 말하면 C는 the keyword C may be given as the name of a column to provide colors for each point. 각각의 포인트를 컬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버블 사이즈로 나타냈는데 you can pass other keywords supported by matplotlib 그렇죠. 이 산전도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서 어떤 키워드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the example below 그 아래에 있는 그 예제가 shows a bubble chart를 나타내 줄 거다. 근데 그것이 뭐냐? using a column of the data frame as a bubble size.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서 여러분 연습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실습이었고요. 이거는요, 헥스빈 플랫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 판다스나 이 파이썬을 알고 나서 이제 안 그래프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헥사고널 빈이에요.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딱 그릴 때 이렇게 나타낼 때 요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빈이라 어떤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 즉 빈도수가 그리고 여기가 항상 빈도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나오면 frequency라고 나올 거예요. frequency라고 빈도수가 항상 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산형이니까. 그쵸? 자, 근데 헥사고널 빈의 약자입니다. 그쵸? 헥사고널.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육각형. 자, 뭐냐면 이걸 어쩔 때 쓰냐? 데이터가 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3점도를 딱 그렸을 때 3점도로 표현할 게 단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육각형 모양의 빈을 생성해서 그래프로 표현해가지고 크기를 데이터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캐터 플롯은 이렇게 나타나고 뭐 크면은 뭐 더 크기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 크기 비교할 때 아주 좋은 게 바로 헥스빈 플롯입니다. 그러니까 3점도도 표현하면서 크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속형에 보통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막대 그래프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 함수인 것이 이제 숫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3점도를 그리는데 히스토그램, 그렇죠? 그 히스토그램을 혼합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제 아시겠죠? 연속형이니까 끊어져 있는 게 없죠? 자, 이래서 이렇게 지나면 이게 크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 때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든 걸 생성한 걸 불러줘. 그려줘. 헥스빈으로. X는 A, Y는 B를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줘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리드 사이즈는 10. 그렇죠? 이렇게 그리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XY 값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요. 그리드가는 뭐냐? 그리드를 그려줘 툴을 아까 봤죠? 여기 그리드 사이즈는 뭐니까 격자의 사이즈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 C라는 값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즉 3차원을 2차원으로 축소해서 우리가 2차원이 이제 XY축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이제 공간 지각을 할 때 이제 3차원까지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2차원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C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원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reduce C라는 펑션이 나옵니다. reduce 뭔가를 줄여주는 reduce 줄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함수인데요. 바로 이렇게 차원이나 어떤 거를 줄일 때 numPy를 쓰는 거죠. 전처리하기 위해서 numPy를 하는데 이 값이 뭐냐 max 값으로 최대 나온 값으로 해줘. 그리드 사이즈는 20이야. 20으로 해줘.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 그림하고 다르게 이렇게 3차원인 걸 2차원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해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x, y, 즉 평면이니까 2차원이라 이거예요. 2차원의 그 점 주변의 개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3점도 히스토그램의 그 축약형이라고 했어요. 이 헥스빈 플롯은. 근데 C 및 reduce 여기 C라고 우리가 Z라는 걸 이제 나타내 달라고 했고 reduce C 펑션이라고 했죠. 그 인수의 값을 전달해서 대체할 수 있는 집계를 지정한다 이거예요. 이게 잘 처음엔 말 봐도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이 C라는 건요. 우리가 X하고 Y 딱 해놓은 다음에 뭐냐면 거기다가 우리가 최대값을 넣을 수 있을지 여기 한마디로 최대값을 표현해 줄지 아니면 평균값을 표현을 같이 해줄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C는 각 X, Y 점에서 2차원 평면에 있는 점에서 값을 지정을 원래 했겠죠. 뭐냐면 X는 뭐 2, Y는 3 그러면 원래 평면에서는 2,3에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원래 3점도로 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요 3차원 표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공간상에는 reduce C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의 최대값도 한꺼번에 이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크기나 색깔로. B의 모든 값을 단일 숫자로 줄이는 함수예요. 인수의 함수입니다. 뭐냐면 평균이나 최대값이나 합계, 서메이션이나 아니면 표준 걸 나타내는 거죠. 예로서 우리가 위치는 열 A, B 그쵸? 에 주어지고 그 값은 열 Z에 의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정보는 그쵸? 열의 A하고 B 여기 A가 그쵸? 벡터로 이렇게 열로 나왔던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은 요 값의 안에 들어가는 값은 뭐예요? 평균 값으로 표현이 되겠다. 만약 평균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 B는 numPy에 여기서는 max 값을 여기서는 max로 해줘. 그쵸? A하고 B에서 어떤 값이 위치를 딱 정해주고 그쵸? 요렇게 그러면 A가 2고 Y가 B라고 하면 A니 B는 3이면 2,3의 위치는 딱 정해주고 요 값은 뭐로 나타낸다? max 값. 그쵸? max 값을 여기다 표현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실습 해볼게요. 헥사고널 빈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헥사고널 빈 플롯. 우리 요 예제를 한번 여시면 헥사고널 빈 플롯. 자,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배웠지만 헥사빈 플롯은요. 데이터가 굉장히 커가지고 각각의 어떤 우리가 나타난 관측 지점이라는 건 그걸 3점도로 표현할 때는 단점이 있다 이걸 이랬죠. 스캐터 플롯은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 문서를 보면 육각형의 이런 형태가 나오죠. 헥사고널 빈이라는 거 그 플롯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헥스빈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헥스빈 플롯은 아주 유즈풀하죠.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Alternative to scatter plot을 대체하기 아주 좋죠.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만약 당신의 데이터가 너무 dense해요. 그러니까 너무 밀집돼 있고 너무 많다 이거예요. 데이터가 크다 이거예요. 뭐하기에 그림을 each point, 각각 표현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렇게 밀집돼 있을 때 여기 보면 밀집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점이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표시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해볼게요. 똑같이 이제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 한글 폰트 깨지기 막는 그 외에서 또 마이너스 폰트 깨지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판다스와 넘파이와 매플라리 MPL을 부릅니다. 자, 요거 익숙하시죠? 1000개 그 1000 곱하기 2죠. 1000개 행과 2개 열 그걸 랜덤하게 뽑습니다. 컬럼은 A, B로 2개의 컬럼만 나타내요. 그래서 DF를 하고요. 그 중에서 B만 부를 겁니다. 하나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쭉 나옵니다. B만 부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헥스빈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접근해서 플롯을 그려주는데 헥스빈 플롯을 그려준다. 자, X는 A라는 이름으로 적어주고 Y축은 B로 해줘. 그리고 그리드 사이즈는 10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리드 사이즈는 말로 격자예요. 격자의 크기를 조절을 여러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원래 연습했던 그거랑은 다르죠? 여러분들이 제가 HTML 문서로 줬던 그거랑 또 봐도 다를 겁니다. 왜? 랜덤하게 무작위로 다시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달라졌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DF 플롯 헥스빈 그냥 하고요. 그리드 사이즈 이번에는 5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커졌죠. 5로 나타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유니폼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유니폼 분포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0, 3, 1000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0하고 3까지의 범위에서 스타트 엔드예요. 그 범위에서 1000개를 무작위로 뽑아줘 이런 뜻입니다. 코드가. 그래서 그거를 Z라는 그렇죠? 우리가 열을 만든 거죠. Z라는 변수에 넣어달라는 거고.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1000개를 0부터 999개죠. 1000개까지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랭스는 1000이라고 나오죠. 데이터 타입은 실수형 float 64 그렇죠? BT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쭉 이제 가셔서 이제는 뭐냐면 헥스빈 이제 이걸로 표현을 하겠다 이거예요. 헥사고널 빈 플롯으로 X축은 우리가 XY로 나타냈는데 A라고 하고 Y는 B로 하고 우리가 새로 Z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C로 해서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 reduce C function numpy max grid size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이론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드리면 이게 사실은 요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Shift하고 탭키 누르면 나오죠. 쭉 이제 닥스트링 쭉 하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C가 뭐 하다면 그 다음에 리듀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정리한 거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X하고 Y가 있어요. X축, Y축 점 주변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히스토그램 형태로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이 C 및 reduce C 펑션으로 인수의 값을 전달해서 대체 집계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각 X하고 Y 그 값이죠. 그 점에서 값을 지정하고 reduce C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서 각각 하나하나 단위를 나타내는 우리가 계급 값이죠. 그거의 모든 값을 어떠한 단일 숫자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예를 들어 평균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여기 reduce 하다음에 요 보시면 여기 C에서 뭐 reduce가 나오는데 reduce 펑션 나오죠. 여러분 보면은 reduce 펑션을 우리가 뭐로 이거를 인수를 만들어 바꿔줄 거냐, 그렇죠? x, y 값 지정한 다음에 이게 reduce 펑션이라고 해서 어떤 모든 값을 평균으로 할 거냐, 그렇죠? 아니면 최대값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합계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numpy의 예제는 sum이로 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의 인수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numpy를 이용해서 맥스 값으로 표현을 해달라 이거예요. A, B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1000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C의 Z 값으로 이제 여기에 같이 사이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표현이 이제 X축, Y축에 각각이 있고 그걸 C 펑션에서 3차원으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걸 무슨 값으로 하면 numpy의 맥스 값으로 하고 이 그리드 격자무늬의 사이즈는 20으로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바뀌었죠. 이 데이터가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또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맥스 값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앙 값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사이즈 50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해서 이걸 이제 민으로 바꿔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약간 그 메디안하고 미디언하고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건 거의 50% 안에 그 중앙 그러니까 평균에 가깝게 몰려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아주 좋은 거죠. 대칭한 분포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 모형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원 그래프 모형이에요. 파이플라시라고 하죠. 자, 이 파이프라는 예를 들어서 시리즈로 하시고 뭐 플랫, 파이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피겨 사이즈는 6,6이에요. 그래서 C본이나 다른 모듈에서 이 파이 차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좀 특징인데요. 판다스는 알다시피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이잖아요. 파이썬의 한 모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C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이키런이라고 하죠.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사이파이 이 두 가지 같은 경우 이제 고급 통계 기능 이거 머신러닝 하는 ML 머신러닝 하는 거고 사이파이는 이제 딥러닝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그 모듈인데요. 이런 데서 이제 원 그래프를 잘 지원을 안 합니다. 지원을 안 해요. 아예.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면적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이 정도 크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면적으로 딱 나타나고 이러니까 오해가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더 의미가 있고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통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구성 비율이나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여기에 중산층이 뭐 30% 여기 30% 정도 되겠죠. 뭐 10% 5%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 비율을 나타낸다든가 이럴 때는 참 좋죠. 그냥 원래 있는 데이터에서 전체 구성이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비율로 나타내면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율은 그냥 크기는 그게 의미가 그냥 비율이 많아서 이쪽이 많이 포션을 차지한다. 의미는 각각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퍼센티지를 나타낼 때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40%야.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억의 40%하고 100원의 40%하고 크기는 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원 그래프는 이제 잘 안 쓰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쓸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 그래프는 만약 필요하면 구성 나타낼 때 하나 정도만 데이터 시각화에 쓰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임팩트가 확연하게 구성이 나올 때는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3개에서 5개 정도까지 구분할 때 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에 플랫 파이라고 파이 차트죠. 말 그대로 거의 함수를 호출하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리즈를 불러서 플랫을 그림을 그려줘 파이 그렇죠? 파이 차트를 이제 레이블스 라벨링을 해달라 이거예요. AA, BB, CC 그 4개의 가 있겠죠. 이게 AA, BB, CC, DD라는 속성값이 있는 피처가 4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변수가. 그리고 컬러는 RG, B, C로 표현을 해라. 근데 이 R은 뭐냐면 RGB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빛의 삼원색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코발트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오토 PC라는 건요, 자동으로 퍼센티지를 나타내 주는데,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F라면 소점 두째 자리까지 시수형으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폰트 사이즈는 20이고요. 이제 그림이 나타내는 피겨가 그림이거든요. 그림의 사이즈는 전체 6,6으로 나타내라는 코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실습해 볼게요. 파이플랫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이 차트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 그래프라고 하죠. 우리 이론 시간에도 잠깐 배웠지만 파이플랫은요. 우리 공식 문서로 한번 가볼까요? 파이플랫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파이플랫은 You can create a pie-plot with a data frame .plot.py. 그쵸?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니면 시리즈로 돼 있잖아요. 네, 시리즈가 기본으로 돼 있고 행과 0이 있으면 행과 열이 있으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니면 시리즈를 찾아 불러가지고 그 플롯을 그려달라. 근데 파이를 그려달라고 하면 되고요. If your data includes any none이라고 하면 not a number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으면 there will be automatically 뭐예요? filled with zero. 그쵸? 0으로 채워진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value error라고 값이 에러가 날 경우가 있어요. will be raised. 일어난다. 어떨 때 일어나냐면 if there are any negative values in your data. 뭐냐면 당신의 그 데이터 안에 부정적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죠. 그런 값들이 돼 있으면 value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 이제 익숙한 게 이게 나는데 파이플랫이 이제 판다스만 제공을 해요. 기본적으로 판다스는 이제 문법에서 한 부분이니까 우리 알다시피 전 처리하는 게 넘파이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툴이 판다스잖아요. 이제 고급 기법으로 가서 머신러닝으로 어떤 통계적 기법을 많이 쓰는 게 두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흔히 머신러닝 할 때 우리가 파이썬을 쓸 때 보통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것과 사이파이 이제 안전 고급 통계는 사이파이를 쓰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모듈에서는 이 원그래프인 파이플랫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이론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 뭐예요? 이건 비율을 나타내서 어떤 원소나 어떤 뭐 제품이나 서비스, 어떤 매출이나 그런 것들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긴 좋지만 이 퍼센티지가 높다고 해서 그게 영향력이 더 많거나 뭐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크기가 크다든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연구자나 조사자에 의해서 왜곡될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비율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해도 1억의 10%와 1,000만 원의 10%와 같은 10%는 맞지만 틀리잖아요. 그래서 원 그래프는 제가 데이터 시각화 처음에 이론 설명할 때도 알겠지만 그냥 구성비나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게 하지만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경우 두 가지가 이렇게 비율이 많습니다. 구성비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죠. 우리 익숙하죠. 판다스와 넘파이를 불러주고 맵플랄립을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안에다가 라인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 코드 그 다음에 한글 폰트 사용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폰트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잘 저장해 놓으라고 했죠. 자, 똑같습니다. 판다스의 시리즈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라는 변수에 담을 건데요. 여기도 담을 거죠. 랜덤하게 네 가지를 숫자를 만들 거고 거기에 인덱스를 줄 건데 A, B, C, D 네 가지 인덱스를 담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임은 시리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리즈를 부르면 네임은 시리즈고 데이터 타입은 실수형 64비트 그렇죠? 플로트 64고요. A, B, C, D 그렇죠? 거기에 네 가지로 나눠 랜덤하게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거는 일부러 이제 크기가 0.0으로 하니까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값에다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인덱스 A, B, C, D에 똑같이 시리즈로 했으니까 값이 바뀌겠죠? 네, 바뀐 걸 봤어요. 이제 좀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2.2, 2.3 이렇게 된 값이 이거 여기다가 곱하기 하시면 나와요. 3 곱하면
자, 그래서 이 시리즈를 갖고 시리즈나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값을 플랫 파이로 파이 차트를 그려줘 했더니 이러한 네 가지의 구성비. 그렇죠? 여기 보면 B하고 D가 크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숫자를 봐야지. 이거 이게 크다. 그냥 이렇게 하고 정확한 구성비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피겨 사이즈를 좀 크게 키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지만 크기를 조절을 한 거죠. 그림의 사이즈를 크게 키웠습니다. 다음 이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시리즈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플랫 파이 차트를 그려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분할 수 있다는 거죠. 라벨을 붙인다 이거예요. AA, BB, CC, DD. 그리고 컬러도 RGBD. 자, 레드, 그린, 블루, 코발트. 그쵸? 그 다음에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뭔 뜻이에요? 실수형으로 나타내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중요한 코드입니다. 폰트 사이즈는 20으로 하고 피겨 사이즈는 6,6으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지금 BBDD 있고 이제 여기에 각각의 수치가 나오죠. 퍼센티지가 좀 더 신뢰성이 있게끔 보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다른 실습을 할 건데요. 매스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렇죠. 키 밸류 값으로 되어 있네요. 키 밸류로 되어 있어요. 시리즈가 아니라 키 밸류 값입니다. 정정할게요. 매스는 키 값이고 밸류가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있어요. 레디어스가 있는데요. 레디어스는 우리가 반지름 R 그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봤더니 인덱스가 머큐리, 비너스, 얼스예요. 그렇죠? 머큐리, 그다음에 비너스는 금성, 얼스는 지구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질량에 이렇게 되는 거고, 머큐리, 베니스, 얼스 거고요. 그의 반지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각각의 행성에 그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고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사전 코드로 그 줬던 걸 한번 보시면 아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플랫이 df에 플랫 그려줘 파이 사이즈 하면 value 에러가 뜹니다.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pi require either y column or subplot true 이거가 떠야 된다. 이거 value 에러가 그렇죠? 뜬다는 거죠. 그 뭐냐면 요 두 개 함수 호출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파이를 값을 그려려면 y 컬럼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나온 게 mass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봐봐요. 내가 요 mass 값만 뽑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컬럼에 있는 값으로 이제 값을 뽑고 싶은데 파이 플러스는 그게 안 돼요. 이게 함수 호출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타입 에러가 나죠. pi takes one positional argument 하나만 받는데 두 개의 함수 호출에 패러미터가 지금 불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했습니다. dfm이라고 데이터를 나눠주면 된 거죠. mr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매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변수에 접근을 하는 거죠. 컬럼에. 그래서 요 데이터 닷 매스라는 거를 변수를 df의 m이라는 변수에 담고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파이프라서 그려주면 데이터를 프레임을 불러서 이렇게 각각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귀찮고 그냥 한 번에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설명이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제가 아까 봤을 때 서브 플랫이 true 즉 두 가지의 플랫을 다 보여줄게. 왜냐면 두 가지에 지금 이렇게 시리즈가 있잖아요. 매스하고 레디어스가 그거에 맞게끔 그래 이것만 옵션을 줘주면 돼요. 그래서 나타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보여주고 범례도 다 뜨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쓰시면 되겠죠. 하나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세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챕터가 조금 바뀌었어요. 파이썬 판다스로 하는 데이터 시각화에
통계 그래프 세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 스케이터 매트릭스 플롯, 그 3전도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KDE라고 합니다. 커널 덴시티, 그쵸? 그거의 약자예요. 여기 보시면 스캐터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고요. 즉 3전도가 행렬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행렬 형태로 미리 말했죠. 행렬, 행과 열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코드를 잠깐 설명해 주면 여기 우리가 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알파 값이 0.2다. 그러면 알파 값은 투명도입니다. 여기서 잘 써겠지만 알파는 실수여야 되고요. 0.2 이렇게 왜 투명도니까 100%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1로 나타내니까 0.5, 뭐 0.2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실수형이어야 되고 선택사항이고요. 뭐라고 하면 여기 transparency applied라고 쓰여있죠. 그러니까 투명을 한 양만큼을 적용된 투명도예요. 즉 투명도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높을수록 이제 투명도가 더 높은 거겠죠. 그리고 이 폰트 피그 사이즈는 이 피겨 사이즈예요. 그림의 사이즈는 6,6이고요. 다이아고날 하면은 뭔 뜻이에요? 이렇게 대각선을 말하는 거죠. 그때 뭐라면 KD를 쓰겠다. 커널 밀도 함수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때 우리가 덕스트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뭘 표시할 수 있냐? 히스토 연속형 함수니까 그렇죠? 우리가 3점도는 나타낼 때 둘 다 숫자형으로 나타나니까 x나 이쪽으로 가는 y나 다 숫자형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형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 기본인데 히스토그램이 나타가 아니면 밀도 함수 KDE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잘 설명이 뭐라고 나왔냐면 KD나 히스토그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픽할 수 있다. 뭘 하기 위해서? Kernel Density Estimation 또는 히스토그램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습은요, 스캐터 매트릭스 플롯이라고 합니다. 딱 3점도가 스캐터잖아요. 매트릭스 하니까 행렬이네요. 그것을 그려보죠. 3점도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 문서로 가셔서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왔죠? You can create a scatter plot matrix라는 걸 그릴 수 있어요. 3점도 행렬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scatter matrix method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로 뒤에 보일 거지만 KDE라고 커널 밀도 함수입니다. 커널 밀도 함수는 이렇게 이제 옵션이 주겠죠. 대각선 방향으로 그려둬라. 그리고 각각의 이제 3점도가 나오는데요. 결국 뭐냐면 각각의 A 그쵸? 요렇게죠. 그러면 요거에 각각 그 A의 밀도 함수를 표현한 거예요. B의 밀도 함수를 표현한 거고 C의 밀도 함수를 표현한 거고 D의 밀도 함수예요. 이게 딱 어디 막 익숙하지 않으세요? 정규 분포 우리가 하는 그거랑 비슷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죠. 그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각각이 뭐냐면 A하고 B에 관해서 3점도를 그린 거고 A하고 C에 A하고 D에 관해서 3점도를 각각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우리가 만약 행렬을 공부하시면 대각 행렬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하면 좋은 게 뭐예요? 각각의 A하고 B, AC, AD,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3점도를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를 한꺼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도 쫙 이렇게 밀도 함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DA 분석, 즉 탐색적 연구를 할 때, 데이터 분석할 때 아주 좋은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습을 들어가면요, 먼저 판다스 부르고 넘파이 부르시고요. 그다음에 매플라립으로 그래프 그리고 그 기타 옵션들 우리 많이 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판다스의 플러팅이라는 기능으로 한다고 공식 문서에도 써있죠. 판다스의 플러팅 기능에 안에 있는 스캐터 매트릭스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다스를 불러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랜덤 함수를 써서 랜덤 n이라는 게 뭐죠? 1000개의 행과 4개의 열에서 랜덤 무작위하게 그 데이터를 뽑는데 컬럼은 A, B, C, D야. 즉 4개의 컬럼을 만들어줘 나와요. 그리고
이걸 데이터 프레임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헤드 값을 하면 5개가 나오죠, 행이. 근데 값은 분명히 틀려졌을 거예요, 그렇죠? 랜덤하게 우리가 했으니까 A, B, C, D에 데이터가 지금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커널 밀도 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일단은 밀도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밀도는요. 확률 밀도니까. 스캐터 매트릭스라는 이 모듈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부르시고요. 알파 값은 제가 여기도 했겠지만 float optional amount of transparency applied, 즉 적용되는 투명도예요. 그러니까 0.2만큼 투명도 20%. 그 다음에 figure size는 6,6. 그다음 diagonal, 그렇죠? 다이아고널의 대각선 우리 벌써 이미 봤어요. 대각선, 그렇죠? 다이아고널 대각선은 어떻게 해줘? KD로 나타내줘 라는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값은 이렇게 되고 다이아고널은 KD이고 다이아고널은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옵션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닥스트링 보시면 Shift하고 탭키 누르면 여기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density 나와 있고 none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히스토그램이나 그걸로 KD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기 있죠? 이해되시죠? Pick between KDE and history.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렇죠? For either kernel density estimation. 자, KD는 뭐의 약자예요? 커널 밀도 그리고 확률적 어떤 기대값이에요. 기대를 하는 그 밀도 함수입니다. 아니면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달라. 그렇죠? 그거를 어디? 다이고널에, 즉 대각선 행렬에 그렇게 그려달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제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똑같죠? 어차피 복사해서 붙였죠. 그렇습니까? 여기까지가 네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커널 density estimation plot, 즉 커널 밀도 함수는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실게요. 자, 보통 통계에서 임의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PDF라고 하는데요. 그걸 추정하는 비모수적인 방법입니다. KD는요. 이제 이 함수가 가우스 커널이라는 걸 사용해서 자동 대역폭을 결정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비모수 통계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통계 분석을 할 때는 모수 통계를 하거든요. 즉 정규 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커널 밀도 추정은 어떤 거냐면 비모수적인 방법이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추정치를 어떻게 나타내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커널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매끄럽고 연속성과 같은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즉 이산적으로 끊어져 있는 히스토그램을 부드럽게 연결한다 이거죠. 그래서 커널 함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고 결국은 커널 함수가 모수형일 때는 결국은 정규 분포를 띠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규 분포가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고 적분값은 어떻게든 확률이니까 1입니다. 그렇죠? 다 더한 값은. 그래서 정규 분포는 우리가 흔히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죠. 또는 그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분포. 그 가우시안 분포 딱 들으면 정규 분포예요. 이건 연속 확률 분포의 하나입니다. 즉 정규 분포는 수집된 자료의 분포를 근사하는 데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죠. 특히 중심극한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키가 160, 어떤 분은 170, 18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가 많아지면 많은 분들의 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비스무리하게 여기 보면은 약간 평균인 170 왔다 갔다 이 사이에서 몰려 있는 걸 수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평균은 즉 각각의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의 평균 값들, 그렇죠? 그거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증명이 다 된 거예요. 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자, 우리 다섯 번째 바로 아까 배웠던 커널 밀도 함수에 대해서, 커널 density estimation plot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공식 문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식 문서의 첫 번째가 밀도 함수는 뭐냐? density plot이다. 그걸 쓰려면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KD라고 하는 서브 모드를 부르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걔는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았는데 실무에 쓰는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아셔야죠. 요거는 이루 시간에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확률론에서 확률 밀도 함수, 그쵸? 그거를 PD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PDF, 그쵸? 우리가 많이 쓰는 문서 양식인데 그거 아니에요. probability, 즉 확률, density, 밀도, function, 뭐예요? 기능 또는 함수라는 뜻이잖아요. function 자체가 함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PDF인데요. 확률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다. 이게 중요하죠. 확률 변수. 우리가 확률은 다 더하면 뭐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함수 fx와 구간이 우리가 나눌 거 아니에요. 그 a하고 b 시작점과 끝점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때 x라는 게 거기에 포함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적분 개념을 이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잠깐 하면 확률 변수는 우리가 확률 공간 0에서부터 1까지겠죠. 그 공간을 가측 공간으로 가는 가측 함수예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이 말은 뭐냐? 확률 과정에서 값이 결정되는 변수다. 그래서 같은 확률 공간에 정의된 여러 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이나 독립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일단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가측 함수다. 그렇죠? 가축 함수다. 여기 나오죠? 원상의 가측성을 보존하는 함수. 가측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한 부분의 집합들이 부여된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가우스 분포라고, 그죠? 가우시안 이렇게 막 또 설명이 나와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여기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정규 분포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확률 밀도 함수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누적된 건 누적 분포 함수, 이렇게 된 건 확률 밀도 함수. 알았죠? 정규 분포예요. 즉 연속형 변수에 쓰죠. 연속 확률 분포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정규 분포는 수집된 자료의 분포를 근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우리가 중요한 정리가 있죠. 중심 극한 정리. 즉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키도 다르고 그렇지만 평균에 나중에는 수렴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통계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평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뮤, 그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에 대해서 모양이 결정되고,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니까. 그다음에 평균, 그렇죠? 평균값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포를 나타낼 때 그 n은 뮤에다가, 그렇죠? 분산이죠. 그러니까 제곱으로 나타내요. 특히 우리가 정규화 시킨다 그럴 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만들죠. 그럴 때 표준 정규 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통계 시간에요. 이렇게 된다.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그러고 시각화를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계 기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깊게는 안 하고 그냥 맛만 보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숙하죠? 이렇게 하시고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냥 판다스, 넘파이, 그 다음에 매플라립, 파이플라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이제 익숙하죠? 넘파이로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랜덤하게 1000개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해서 CER이라는 이제 시리즈라고 쓰기도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걸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히스토그램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급을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에요. 10등분 한다든가 20등분 한다든가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원래는 없죠.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히스토그램하고 바플랏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바플랏은 딱딱 빈이라고 그래가지고 담통이 있는 거죠. 딱딱 빈도수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거지만 이건 연속형 변수에 쓰이고요.
이산형 변수에 쓰는 건 이제 바플랏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density라고 나타내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지금 보면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하게 되면 정규 분포에 근사해지니까 랜덤 함수를 써가지고 청기를 했는데 무작위로 했는데 이제 정규 분포를 띄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해가 되죠? 이 전체 다 합은 뭐예요? 1. 그쵸? 우리가 아까 A하고 B 구간 만약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몇 %야? 0.7이야. 그러면 그게 70%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density로 확률 밀도 함수 하나 KD로 하나 모양이 똑같죠? 같은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가 5번째 실습이었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판다스에 있는 기본적인 통계 그래프까지 그려보는 건 다 해보셨습니다.